픽사의 29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월이, 버즈 라이트이어의 뒤를 잇는 세 번째 SF 애니메이션입니다. 픽사 영화 최초로 지적인 외계인이 등장한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엘리오에서 느낀 신선한 충격은 주제의 관점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 많은 작품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이를 깨트리는 아이들의 순수성을 보여주었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틀렸어 라는 메시지를 자주 담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세상이 아니라 너의 문제가 아닐까 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새로운 주제,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영화의 주요 사건은 지구 대사 후보가 된 엘리오가 그라이곤과 커뮤니버스 사이에서 평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솔직한 표현과 동등한 대우입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이런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엘리오의 고모 올가는 식당에 앉아서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 허공에 말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엘리오는 식탁 밑에 있는데요. 영화에서 Be on the table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논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장면은 둘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표현합니다. 엘리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고모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엘리오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자신이 고모에게 짐이 되어서 그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올가는 당연히 조카를 자신이 책임질 아이로 봅니다. 동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히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보호자의 역할에 집착하죠. 그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죠. 그래서 초반에 언뜻 보기에는 엘리오가 우주로 나간 덕분에 대우를 받고 마음이 맞는 친구를 찾은 듯 보이지만 사실 외계인들은 엘리오를 어른이자 지구의 대표로 생각해 대우해 주었고 글러든과는 서로 어린아이라는 비밀을 밝히고 마음을 열었기에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해줄 단짝이 있을 거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기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존재에게 마음을 열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듯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서로를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만큼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SF 명작 오마주가 많이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촬영 기법과 스타일은 E.T., 미즈와의 조우, 에일리언, 싱 같은 7, 80년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리들리 스콧 감독의 스타일을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가의 우주복에서 에일리언처럼 튀어나오는 엘리오나 녹아 사라지며 터미네이터처럼 엄지를 치켜드는 클론처럼 눈에 확 띄는 장면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영화를 열고 닫은 칼 세이건의 목소리입니다. 작품의 주제가 주변을 둘러보고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임에도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호의적인 방향을 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SF의 자세를 담고 있죠. 올가가 근무하는 부대의 안테나는 영화 콘택트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류가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반송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그대로 따왔죠. 다만 콘택트에서 외계인들이 포착한 것은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 개최사였습니다. 엘리오에서는 보이저호와 그 안에 담긴 골든 레코드의 음성이었죠.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레코드에 담긴 어린아이의 인사는 칼 세이건의 아들 닉 세이건의 목소리였다고 하는데요. 친구를 사귀는 적극적인 자세, 열려있는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와 태도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엘리오와 글로든의 우정이 낯선 존재와의 교류를 위한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이 둘이 친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력과 온도인데요. 액상형 슈퍼컴퓨터 우우가 달아준 디스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었죠. 엘리오는 지구에 있을 때 바닥에 누워있거나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고 숨어서 기어다니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 얘기는 지구의 중력이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물리적인 중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사회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느낌이죠. 반대로 고모 올가의 직업은 궤도를 감시하는 군인입니다. 위성이나 우주선들이 안전하도록 우주 쓰레기와 충돌을 피하게 도와주죠. 궤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이 일은 중력 안에 상대방을 잡아두는 일입니다. 문제는 엘리오에게도 똑같이 행동한 거죠. 엘리오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태양신 헬리오스에서 유래했죠. 성인 솔리스 역시 라틴어로 태양을 의미하는 솔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태양은 지구보다 질량이 크고 더 큰 중력을 가진 천체죠. 작은 지구에 갇히기에는 답답한, 하지만 아직 어리기에 벗어날 수 없는 캐릭터성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외계인 납치를 통해 우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그걸 알아줄 누군가를 원하는데요. 글루든과 커뮤니버스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중력을 해제하고 날아다니며 물을 타고 둥둥 떠다니는 등 중력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종족이지만 생각의 한계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디스크의 또 다른 기능은 체온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커뮤니버스의 온도는 둘에게 너무 추워서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죠. 나중에 지구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글루든의 디스크가 망가져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오가 안아주며 체온을 나누죠. E.T.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앞서 글루든 역시 몰려오는 용암 속에서 엘리오를 입안에 숨겨 도와줍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입속이었죠. 마지막에는 아빠 그라이곤이 추위에 떠는 글루든을 위해서 위험을 포기하고 갑옷에서 나와 아들을 안아줍니다. 직접 온도를 나눠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라 느꼈는데요. 자동으로 체온을 조절해주는 기능은 편리하지만 오히려 무언가 부족하고 불편할 때 서로를 위한 마음이 더 드러나기도 하죠. 디스크는 중력과 온도를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언어 번역의 기능도 있었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편리하고 뛰어난 기술이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런 도움 없이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눈과 눈썹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글루든은 눈이 드러나지 않고 엘리오도 한쪽을 가려버립니다. 글루든의 종족은 원래 눈이 감춰져 있어 갑옷을 입으면 디지털로 보여주는데요. 정작 그들은 이 갑옷을 통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내면을 감추고 강인한 척 살아가는 솔직하지 못한 종족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드러내려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걸 표현했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에는 모든 외계인들이 자동 번역의 힘 없이 엘리오의 메시지 속 인사를 서투르지만 마음을 담아 따라합니다. 특히나 글루든의 발음은 매우 부정확했지만 모두가 그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죠. 많은 것들이 쉬워진 요즘 세상, 그리고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세상을 앞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노력과 용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려주겠다는 우주 사용자 길잡이에게도 침팬지와 고릴라의 싸움 같은 것만 물어보면 그 프로그램의 진가를 알 수 없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오늘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진정으로 깊은 관계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마음을 전해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